안녕하세요. 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의 에디터 마키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요, 2017년형 아반떼 AD고요. 추천 트림 및 가성비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현재 아반떼 AD를 타고 있습니다. 스타일 트림입니다. 1420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서 수동 변속기 모델 거의 안 나오잖아요. 수동 변속기가 꼭 타보고 싶은 분들은 아반떼 AD를 고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는데,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으면 좋은 점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바로 뒤로 밀리지 않고 악셀을 밟아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토크가 나올 때까지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겠죠. 옛날 차처럼 수동 변속기라고 해서 언덕에서 그냥 차가 막 밀리고 그러진 않아요. 괜찮은 장비죠. 프로젝션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주간 주행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깡통 차량이라고 해도 블루투스 핸즈프리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된다는 뜻은 결국에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다는 소리죠. 단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이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하얀색 LED의 멋있는 주간 주행등은 아닙니다. 일반 전구 타입의 주간 주행등이에요. 별로 멋이 없죠. 15인치 스틸의 휠 타이어는 이거 정말 실제로 보면은 너무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차가 붕 떠 보여요. 직물 시트 달려있는데요, 이거 뭐 직물 시트까지는 뭐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열선도 안 돼요. 요즘 정말 춥잖아요. 지금 현재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기가 12월 중순인데 열선이 안 되는 차 타는 거 정말 힘들죠. 밸류 플러스 트림입니다. 1690만원이고요. 스타일 트림 대비 120만원 비쌉니다. 자동 변속기 추가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단 자동 변속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1690만원 차에서 쉽게 보기 힘든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차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왔을 때 차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이드 미러에서는. 그런데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있으면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와요. 이게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특히 밤에 비 올 때 운전할 때 옆에 불을 켜고 다니지 않는 차가 사각지대에 들어오면은 이건 정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이런 거 다 감지해서 불 켜져서 운전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 옵션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17인치 알로이 휠은 아반떼에서 장착할 수 있는 가장 큰 휠입니다. 물론 아반떼 스포츠 가면 18인치 휠이 있긴 한데 아반떼 스포츠를 우리가 살 건 아니니까 일단 일반 아반떼에서는 가장 큰 휠입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들어오는데, 이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그냥 일반 계기판의 차이는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눈금 하나하나가 더 명확하게 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전할 때 보면 속도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시안성이 좋겠죠. 앞좌석에 열선 들어오고요.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시스템 같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후방 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하는 데 있어서 뒤쪽을 어이없이 갖다 박는 일은 없겠죠. 스마트 트렁크 옵션도 들어와 있는데, 이 스마트 트렁크 옵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스마트 키를 들고 차 트렁크 쪽으로 갔을 때 트렁크가 알아서 열립니다. 물론 전동은 아닙니다. 밸류 플러스 트림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것저것 다 넣어준 것 같아도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 에어컨은 이 트림엔 없고요. 오토 에어컨이 있다면 운전을 하면서 공조기를 만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좋거든요. 아마 오토 에어컨을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오토 에어컨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 플러스 트림에 오토 에어컨이 없다는 것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밸류 플러스 트림엔 가죽 핸들과 가죽 기어 노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옵션을 넣어도 적용되지 않아요. 저는 가죽 핸들도 아무리 싸게 차를 탄다고 해도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은 매일 핸들을 잡고 운전할 텐데 이 일반 우레탄 재질의 핸들은 잡고 있으면 미끄럽기도 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땀차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밸류 플러스를 사시면 가장 먼저 사실 건 이마트에서 파는 가죽 핸들 커버일 겁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1825만원이고 스타일 자동 변속기 추가한 가격 대비 255만원 더 비쌉니다. 일단 장점 먼저 보자면 밸류 플러스 트림과 같이 6단 자동 변속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밸류 플러스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가죽 스티어링과 변속기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현대 기아차에서는 가죽 스티어링과 변속기 노브를 넣어주면 열선 스티어링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점 참 좋죠. 고급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오면서 앞좌석엔 열선과 통풍도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밸류 플러스에서 또 말씀드렸던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도 그냥 오토 에어컨이 아닌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다른 온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운전석엔 에어컨, 조수석엔 히터 이렇게도 가능해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의 후방 센서죠. 이것도 물론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트림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밸류 플러스보다 125만원 더 비싼 트림입니다. 스마트 트림이 밸류 플러스보다 125만원 더 비싼 트림인데 125만원 비싼 거에 비해서 밸류 플러스에 비해서 가죽 시트, 통풍 시트, 가죽 핸들, 가죽 기어 노브,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17인치 휠도 없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도 없고요. 스마트 트렁크도 없고 슈퍼비전 클러스터도 없습니다. 가죽 빼고 밸류 플러스보다 나은 점은 저는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밸류 플러스에서 가죽 시트를 못 넣는 게 아니잖아요. 밸류 플러스에서 옵션 넣으면 가죽 시트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밸류 플러스가 더 싸요. 저는 스마트 트림이 왜 이 가격에 측정된지 모르겠는데 가성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 없는 트림입니다. 모던 트림입니다. 2140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해서는 189만원이 더 비싼 거고 밸류 플러스 대비 324만원이 더 비싼 겁니다. 스마트 기본에서 일단 LED 주간 주행등 드디어 2천만원이 넘어서자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데이라이트는 LED 흰색으로 들어와야 멋있는 것 같아요. 15인치 휠에서 16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들어오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들어옵니다.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만 있었는데 모던 트림에서는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운전하실 때 앞에가 안 보인다고 주차하다가 내려서 앞범퍼 보고 주차하다가 내려서 앞범퍼 보고 이럴 일은 이제 없겠죠. 모던 트림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던 트림이 밸류 플러스 대비 324만원이나 더 비싼 트림입니다. 근데 밸류 플러스보다 나아 보이는 거는 가죽 시트, 통풍 시트, 가죽 핸들, 열선 핸들, LED DRL, 오토 에어컨 이 정도가 좀 나아 보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모던 트림이 밸류 플러스 대비 324만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스마트 트림이 솔직히 이 정도 구성이었으면은 밸류 플러스 안 고르고 스마트 트림 골랐을 것 같은데 밸류 플러스보다 324만원이나 비싼 상태에서 이 정도 옵션 추가는 글쎄요, 이게 324만원어치의 기능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모던 트림도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보여져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165만원이고요. 모던 대비 151만원 더 올랐습니다. 노란 빛을 내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하얀 빛을 내는 HID 헤드램프로 바뀌었습니다. HI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헤드램프보다 확실히 더 밝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왔는데요. 달라진 점은 중간에 있는 모노톤 흑백 LCD가 4.2인치 컬러 LCD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운전석에 전동으로 조절되고요. 럼버 서포트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흔히 말하는 허리 요추 받침대를 말하는 거고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특히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옵션입니다. 남편이 타고 부인이 타고 남편이 타고 부인이 타고 이럴 때마다 계속 시트를 조정하려면은 매번 귀찮게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으면 금방금방 모드 전환이 가능하니까 정말 편합니다. 뒷좌석에 열선이 들어오고 뒷좌석 암레스트가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뒷좌석 암레스트가 없었다는 점이 더 놀랍긴 하네요. 뒷좌석에 탄 동승자들을 위해서 뒷좌석 에어벤트가 추가되었고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게 뭐냐면 원래 보통 운전석 유리는 옵션이 낮은 경우에는
내리는 것만 오토고 올라오는 건 오토가 아닌데, 이렇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올리는 것도 원터치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세이프티가 붙어 있냐? 유리가 올라오다가 손이나 사람 목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로 업이 되는 차 같은 경우는 이 창문에 무언가 끼었다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바로 멈추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이프티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최상위 트림이 아는데도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방 카메라 하나만 옵션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결국엔 내비를 꼭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65만원이면 적어도 밸류 플러스에 들어있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옵션을 뭔가 더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성비 옵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대한 저렴하게 차를 사고 싶다. 1795만원, 밸류 플러스 1690만원에 인조 가죽 시트 25만원 추가하시고 내비게이션 패키지 80만원 추가하셔서 차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사는데 인조 가죽 시트는 왜 넣고 내비는 왜 넣냐고요? 적어도 아반떼 사는데 이 정도 옵션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일단 가죽 시트 옵션이 매우 좋은 게 앞뒷좌석 시트만 가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센터 트림과 도어 트림까지 전부 가죽으로 바뀝니다. 그것만으로도 내부 분위기는 확 바뀌지요. 또한 내비게이션 80만원이 비싼 게 아닙니다. 여기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내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내비 쓰는 거 정말 하루 이틀입니다. 언제 또 차에 타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목적지 찍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요즘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정말 쓸만하거든요. 80만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싸제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넣으셔도 뭐 50만원 선에서 할 수 있긴 하지만 보증 수리가 가능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하시는 게 더 낫겠죠. 뭐 만약에 1795만원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내비 정도는 빼도 되는데 아마 내비 없이 차를 받으시면 센터 페시아가 너무 없어 보여서 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1795만원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3만원짜리 하이패스 행복 단말기를 사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 조합입니다. 가족이 탈 수 있는 패밀리카로 아반떼를 생각한다면 2295만원, 프리미엄 2165만원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130만원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가장 저렴한 조합에 비해서는 500만원 더 비싼 구성입니다. 제가 패밀리카로 구성을 할 때 웬만하면 모던 트림에서 구성해보려고 했는데 뒷좌석 송풍과 뒷좌석 열선 시트 때문에 무조건 프리미엄 가야 됩니다. 모던 트림에서는 뒷좌석 열선과 뒷좌석 에어벤트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싼 조합에 비해서는 옵션이 많이 추가되었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자고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HID 헤드램프 있고 전동 시트 있고 통풍도 되고 내비게이션 되고 JBL 사운드 들어가 있고 막상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옵션 넣으시면 뭐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차 탔는데 절대 불편함 없을 거예요. 겉멋도 옵션도 놓치기 싫다. 합리적인 풀옵션을 구성하려면 2515만원 프리미엄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넣고 스마트 센스 넣고 스타일업 패키지 넣고 천연가죽 시트까지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왕 풀옵션 하기로 하신 거 겉멋과 기능은 놓치면 안 되겠지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현대 스마트 패키지 2가 125만원인데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벤츠나 BMW 같은 회사에서 반자율 주행 옵션 넣으려면 최소 500만원 정도는 더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스마트 센스는 정말 가격이 싼 편이지요. 스마트 크루즈만 되는 게 아니라 긴급 제동과 후측방 경보까지 해주니까 절대 돈 아까운 옵션은 아닙니다. 이번 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무리가 안 된다면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한번 넣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편하고 특히 간병북로나 올림픽대로 운전할 때 정말 편합니다. 스타일 패키지를 넣는 이유는 외장 디자인의 마무리를 위해서입니다.
55만원에 17인치 휠 타이어, LED 후미등까지 넣어주는데 이게 그닥 비싸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천연 가죽 시트도 40만원인데 뭐 여기까지 온 이상 40만원이 아깝진 않잖아요. 그냥 팍팍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썬루프는 안 넣습니까? 네, 썬루프는 취향입니다. 넣고 싶으면 넣고 아니면 안 넣으시면 됩니다. 썬루프 넣는다고 사고 났을 때 죽는 거 아니고요. 썬루프를 넣으면 넣은 만큼 나중에 중고차로 파실 때 그 부분이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담배 태우시고 아니면은 썬루프 열고 운전하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썬루프 꼭 넣으시고요. 나는 썬루프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까지 썬루프 있는 차만 타봤는데 다음 차는 썬루프 안 넣을 거예요. 왜 안 넣냐면 별로 열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파노라마 썬루프가 된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반떼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썬루프 있는 차는 썬루프 안 넣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취향입니다. 하이패스나 ECM 룸미러는 왜 추천 안 하시나요? 네, 이거 추천 안 합니다. 왜 추천 안 하냐면 너무 비쌉니다. 하이패스 행복 단말기로 사면 3만원이면 사고요. ECM 룸미러는 뒤에서 하이빔 쏘는 차들 때문에 넣는 건데 뭐 요즘 하이빔 쏘는 차들 별로 많지도 않고 어차피 썬팅하면은 눈부시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25만원이잖아요. 저 같으면은 25만원으로 썬팅이나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좋나요? 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현대 스마트 센스, 흔히 말하는 반자율주행 안 되는 차는 안 살 겁니다. 이거는 이 옵션을 써본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만 좋지 않다고 말하는 옵션입니다. 솔직히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만큼 독값하는 옵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넣을 수 있다면 꼭 넣으십시오. 이로써 아반떼 AD 가격표 분석은 끝났고요. 제가 봤을 때 아반떼는 밸류 플러스로 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뭐 가죽 시트, 가죽 핸들이 아니고 열선 핸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게 부족한 거에 비해서 밸류 플러스 자체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코나나 티볼리나 스토닉보다는 차라리 아반떼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아반떼 정말 넓거든요. 제 차라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의 에디터 마키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